강의 시작하겠습니다. 교재는 계통음양학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 중에 사례가 100여 편이 있는데 이 사례만 강의를 하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유훈승입니다. 이 유훈승 선생은 1904년도에 출생했는데 그 고향이 부령이란 곳입니다. 부령은 중국 강소성의 현의 명칭인데 위치는 남경보다 조금 이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은 1965년도에 초판이 출간된 이후에 5번이나 출간했다는데 의의가 있고, 그리고 또 본래 유훈승 선생이 현재 아마 그 고인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1904년도에 출생했으니까요. 그리고 65년도에 이 현공풍수 사례집을 냈다는 사실은 굉장히 대만에서도 현공풍수를 일찍 접했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또 정우명 선생 책을 보면은 그 유은승 선생의 이 음양학 책의 사례를 인용을 많이 한 점을 미루어 보자면은 이 유흥순 선생은 굉장히 일찍도 시작했고 좋은 책을 이렇게 남겼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처음에 103개의 사례가 있는데 주로 그 양택이 많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음택이네요. 음택의 제목은 이게 난륜이라고 붙였는데 장소는 강소성 부령현 육구라고 나오는데 아까 그 강소성의 성도가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그 도에 해당되겠죠. 성도가 남경입니다. 남경이고 부령현에서 아마 여기에서 태어난 걸로 추측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게 오래됐다고 봐야 되겠죠. 왜 그러냐면 이운이니까요. 그래서 그러니까 대만이 아니죠, 지금요. 장소가 강소서행이니까요. 그래서 굉장히 이 현공풍수를 일찍 공부하신 분이고, 그리고 또 그 장중산 선생이나 심소은 선생 이런 현공풍수 대가들이 상해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유은승 선생도 일찍 현공풍수에 접하였지 않았냐, 이런 그 추측을 할 수가 있죠. 택주는 유학기의 부모면에요. 같은 주시네요. 아마 친척이 될까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형제는 동방에는 고지가 있고 그런데 이 부령이라는 데가 아마 가보든 안 했습니다만은 그 지형을 보면은 높은 산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고지라는 것은 평양지에서는 예를 들자면 여기서 고지라는 것은 언덕 정도 되겠죠. 그런데 평양지에서는 그것을 산으로 간주해서 본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좀 가깝거나 높은 산은 이 검정색 삼각형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3차수가 있고, 이 3차수라는 건 뭐 다른 의미가 아니고 두 물이 합쳐지는 곳, 즉 그러니까 합수란 의미하고 같습니다. 나머지 방위에는 모두 평지이다. 그런데 가황 집안에 어떤 일이 있으면 자손은 남도 여창,
문자 그대로 남자는 도둑놈이고 여자는 뭐 창녀가 된다. 예, 뭐 그런 그안 좋았는데 그 중에서도 이 집의 주인인 주인장인 유학기와 며느리 식자죠. 며느리가 난륜하였다. 우리나라 말로는 이걸 보고 상피 났다고 그러죠. 상피. 그런데 그 이유는 진궁의 육가칠이다 이거예요. 현재 이윤의 경자 갑향인데 경자갑향인데 쌍성해자죠. 그런데 향궁이 굉장히 중요하죠. 향궁이 중요한 이유는 앞에 보이니까 항상 집이든 묘든 전방은 쉽게 바라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향궁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 중요한 궁이 좌궁이고 중궁에는 특별한 영향력이 있다는 것보다는 특히 양택 같은 경우에서는 가족적인 분위기, 가족 간의 분위기, 즉 살고 있는 사람의 어떤 그 정서 이런 걸 감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향궁, 좌궁, 중궁이 중요한데 또 한 가지는 현재 앞쪽에 산도 있고 삼차수도 있기 때문에 더 비중이 커지죠. 그래서 이윤인데 6은 산성이죠. 이윤의 2, 3, 4가 아닌 숫자는 즉 이윤의 이자는 왕기, 3자는 생기, 이윤의 4자는 차생기죠. 그 숫자가 비중도 있고 좋은 숫자인데 지금 현재는 여기 향궁에 6과 7인데 마침 거기에 해당되는 산과 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더 안 좋죠. 만약 여기에 6과 7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향 쪽에 산이나 물이 보이지 않는다면 실질적인 피해가 그렇게 크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앞쪽에 산도 있고 물도 있고 물도 그냥 물이 아니라 삼차수라고 썼죠. 삼차수니까 그 힘이 강력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난륜이 생겼다고 하는데 6과 7은 난륜으로 봅니다. 왜 그러냐면 6이라는 숫자는 아버지죠. 그리고 7은 태궁에 속하죠. 그래서 나이 든 남자와 젊은 여자 간에 불륜이 생기는데 더욱 불행하게도 여기에서는 다른 여자도 아니고 며느리하고 난륜이 있었다. 이런 결과가 생겼네요. 그런데 여기에서 어려운 것이 6과 7이라는 것은 또 달리 해석하자면은 교검살도 된다고 했죠. 그래서 형제 간의 싸움이 일어난다든지 국가 간의 국운을 볼 때는 6과 7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라면은 남북한이 전쟁이 난다든지 그런 것이 이 6과 7, 즉 교검살입니다. 교검살이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칼과 칼이 부딪히는 현상을 말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어떤 때는 교검살로 보고 또 방금처럼 6과 7을 갖다가 장유 간에 난륜으로 하느냐, 그것은 좀 6과 7은 변하지 않는 숫자이죠. 그러지만 그 해당된 방에 있는 산과 물을 보고 이 6과 7을 어느 방향으로 해석할까를 갖다 결정지어야 됩니다. 여기서 자세한 이야기는 안 나왔는데 아마 이 산이 높은 산은 아니고 예를 들자면 수영 물결처럼 된 산이지 않느냐, 이렇게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죠. 그런데 항상 편자주 보시면요, 여기 중궁이 보면요, 향부터 읽으면요, 9, 4 그리고 운은 운반은 2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본래 이 492로 되어 있는데 합국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음수로만 되어 있을 경우에는 음신이 만지흐다는 문구가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집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가정의 분위기가 음란하거나 또 그렇지 않으면은 좀 약할 경우에는 다생여아 여자 출산을 하면은 여자를 많이 출산할 수 있을 가능성이 많죠. 그런데 또 좌궁에도 이 2, 2, 4 전부 다 음수로 되어 있죠. 그래서 가장 중요하다는 좌궁, 중궁, 향궁이 전부 다 아니 여기 육자 빼놓고는요 전부 다 음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 음란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요 대목은 중요한 대목입니다. 향궁과 중궁은 특히 서로 잘 통하기 때문에 같은 성끼리 연결해서 감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성이니까 산성은 산성끼리. 그러니까 육하고 사. 또 같은 향성인 칠하고 구. 이것을 조합해서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더욱 세밀한 감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방금 전에 같은 산성끼리요. 여기서는 산성끼리요. 그래서 육하고 사는 일명 고분살로 상처할 수 있다. 그랬는데 고분살이란 말은 그 장자에 나오는 그 이하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자의 부인이 죽었는데 그때 마침 친구가 와서 보니까 장자가 이 동이를 갖다가 여기 이제 부꽃자도 되지만은 여기서는 두드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동이를 갖다가 말하자면 물에다 띄워놓고 말하자면 장단을 치면서 노래를 불렀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분이란 말은 상처란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난륜하였다고 하는데 난륜 이전에 아마 아까 이 집의 주인이 유학기라고 썼죠. 유학기 인양반이 부인과 아마 사별을 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한번 우리가 추측해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사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장녀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장녀도 되지만은 큰 며느리도 됩니다요. 그리고 또 사가 6이라는 숫자를 만나면 4와 6은 낙서에서 보면은 사는 손이고 거는 육. 그러니까 손은 동남방이고 거는 서북방이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 마주보고 있기 때문에 부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6하고 4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여기가 9하고 1이죠. 9하고 1도 말하자면 부부가 되고요. 그 다음에 2하고 8도 부부가 되고 또 3하고 7하고도 부부가 됩니다요. 방금은 여기 사손하고 6헌이죠. 서로 마주보고 있죠. 이랬을 때는 부부가 됩니다요. 그래서 지금 첫째 산성끼리 이렇게 보면 6과 4가 부부가 되는데 지금 6이 금이죠. 6금이 4를 갖다가 사목을 금극목을 해서 부인이 상처를 하는데 왜 그러냐면 여기에 불필요한 이윤에 산성 육자가 있는데 산이 있기 때문에 이 6하고 4에 문제가 생긴다고 볼 수가 있죠. 다음에 7하고 9 7하고 9도 참고적으로 추가해서 감정할 수가 있죠. 그래서 7하고 9의 음수조함은 보통 그 불륜이 되는 경우가 아주 많죠. 본래 7하고 9는 불륜도 되지만은 화재도 되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만약
에, 에, 아니요, 다시요. 7과 9로 일한 분류는 대부분 비밀이 탄로가 나는데, 그 이유는 이 구자는 구자화는 오행으로 화에 속하죠. 그렇기 때문에 7하고 9로에서 불륜이 일어날 경우에는 그 불륜이 불륜의 비밀이 밝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요. 그래서 여기에서 6과 7로 해가지고 난눈이 났다오는데 그 이면에는 부인이 이 집에 살면서 죽지 않았는가 그렇게 추측이 되고, 또 한 가지는 요 7 음수끼리 만나면은 7과 9가 음수죠, 둘 다요. 그런데 이 7이라는 것은 그 기쁨이죠. 기쁨이고 요거 9자는 즐거움이죠. 그런데 이게 안 좋은 쪽으로 기쁘고 즐기다는 의미를 말하자면 불륜으로, 즉 바람 피우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아마 부인이 죽고 그리고 바람을 피우는데, 누구고 피우냐면 나이 든 사람하고 젊은 사람하고 이렇게 피우는데, 결과론적으로는 유학기가 며느리하고 난륜을 하였다. 그런 좋지 않은 일이 발생했다. 이것은 지금 음택입니다. 음택 표시는 이렇게 쉽게 좀 구분을 했습니다요. 다음에는 양택이네요. 양택. 그다음 6구로 인해 가지고 절사. 6구가 여기 있네요. 요것은 이윤의 임자 병양이네요. 임자 병양인데 쌍성 해좌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장소는 강소성 불영현이고 동모주택, 좀 자세한 이름을 밝히지 않았네요. 형제 볼까요? 간궁 공궁에 소수가 흘러요. 그러니까 간궁하고 또 여기에 소수가 흐른다고 됐네요. 동북방과 서남방과 여기가 지금 한지로 되어 있는데 이게 잘못됐네요. 여기에도 소수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건궁에는 3차수가 있고, 건궁에 3차수는 Y자로 표시했어요. 태궁에도 3차수가 있는데 직사를 하네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직사를 한다는 것은 물이 지금 서쪽에서 내 집을 향해서 충을 하고 있다는 뜻이죠. 나머지는 모두 한지다 그러게 했네요. 그런데 가왕에 사문에는 정세 재평하였고, 사문이니까 삼자를 볼까요? 사문에 삼자가 있는데 거기에 지금 물만 있죠. 물만 있으니까 재물은 보통이란 뜻이죠. 그런데 산이 없기 때문에 사문에는 정은 쇠하였다. 정은 쇠하였다란 말은 첫째적으로 출산이 하지 못했다.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일단은요. 다음에요. 사운이 되세요. 사운에서 아들 하나를 두었다. 이거 사운의 사자를 볼까요? 사운의 사자가 산성을 봐야 되죠. 향궁인데 여기에 지금 산이 있다는 말도 안 나오지만 물이 있다는 이야기도 안 나오죠. 그러니까 아마 여기에 높은 산이지 않으더라도 그냥 마지막은 산이 있다고 우리가 가정을 했을 경우 출생을 하긴 하지만 높은 산이 없기 때문에 사운에 아들을 여럿을 두지는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운에는 아들 하나를 두었는데 문제는 오운의 아들이 구살되어 말하자면 사망을 했는데 뭐 병사가 아니고 구살이니까 누구한테 살해당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아들 하나가 구살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오운에 이 동시댁이 절사가 되었다. 그런데 그렇게 집안 가정 상황이 그럽니다. 그에 대한 이유는 아까 뭐 설명했으니까 사운에 그러고 사운에 애가 여기가 한지가 있다고 그랬구만. 이게 좀 잘못했네요. 잘못했어요. 여기 사운에 한지가 여기 있네요. 그래서 사운에 겨우 아들 하나 낳았다고 득일자입니다. 득일자. 그 다음에 강궁에 5와 1인데 강궁을 볼까요? 이 5죠. 5인데 거기 해당 방에 산성이니까 산이 있어야 하는데 산이 있지 않고 물이 있네요. 많은 물이 나지만 소수가 있으므로 오운에는 정세한다. 그러니까 오운에는 출산하기가 어렵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또 태궁에는 지금 산성이 6인데 그쪽 방향에 산이 없고 물이 있는데 그 물이 3차수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유군에 어떻게 보면 지금 여기에서 오운에 구살되어 절사되었다 오는데 오운에 비록 산이 없고 물이 있으니까 오운에 죽지 않고 유군에 큰 문제가 더 생기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 결과는 오운에 사람이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조금 해석이가 어렵다고 보죠. 그런데 지금 구가 지금 힘이 강하죠. 사문인데 구가 생환기수가 아닌데 그러니까 불필요한 숫자가 말하자면 불필요한 숫자에 물이 많이 있다 이거예요. 물이 많이 있다고는 그 물이 3차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불필요한 구자가 힘이 강해가지고 이 오운에 육자는 생기수니까 비록 오운이지만은 육자도 감정을 좀 해줘야 되죠. 그래서 그런데 이 구가 화죠. 화가 육금을 화극금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흉하죠. 그래서 이 굉장히 흉하기 때문에 오운의 육자가 생기기 때문에 꼭 유군이 아니라 그 전운인 오운의 아들 하나가 죽을 가능성이 있죠. 만약 오운을 넘어갔다고 아들이 죽지 않고 오운을 지나갔다 하더라도 유군에는 죽을 가능성이 아주 많죠. 그리고 또 오운의 칠자도 볼 수가 있죠. 오운의 칠자요. 오운의 칠자는 차생기니까요. 그런데 거기에도 산이 없고 물이 있는데 물이 3차수기 때문에 비록 오운에 죽은 이유는 여기에 있는 산성 육자의 3처수가 있고 육자라는 건 오운의 생기수죠. 그리고 오운의 차생기인 칠자도 오운 산성에 도움을 전혀 못 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세 개의 궁을 보고 말하자면은 오운에 사람이 피해가 입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다음에요. 그런데 사문에는 이 삼자가
합국이죠. 물론 산성은 합국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물이 합국이면은 산에 영향을 기본적으로 조금 줍니다. 그 다음에 사운에는 여기 한지다고 있으니까 높은 산은 아니더라도 일단 물은 없기 때문에 사문과 사운에는 그냥 인정에 문제가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것은 우리가 잘 알고 이것은 일기당권이면 제흉이 섭복. 그러니까 일기당권이라면은 왕산왕향이 되겠죠. 왕산왕향이든지 사국이 합국이 되면은 모든 흉이 섭복 겁을 먹는다 이거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은 그 당의 운 동안에는 약간의 흉이 있더라도 그 흉이 발생하지 않죠. 그렇지만 그 흉은 없어진 건 아니고 질병으로 말하자면은 잠복기간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운이 지나면 생기왕기가 지나가고 그 해당 운이 오면은 그때서야 비로소 문제가 생기지 그 당의 운에는 생기지 않는다 그런 의미가 바로 일기당권이면 재용이 섭포한다 그런 귀절이 있습니다요. 다음에요. 세 번째요. 마찬가지로 또 양택이네요. 양택인데 방금 전에 사문의 임자병양 쌍성해자 하께했는데 마찬가지로 사문의 임자병양 하께고 쌍성해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962로 화재가 발생했다고 그러네요. 여기도 좀 강서석이네요. 택주는 사덕부의 주택이고 여기서 특별한 궁을 갖다가 용신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지금 임자병양이지만은 이 소궁이 특별한 궁이 돼요.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에 보시면은요, 소궁에는 4층의 조보가 있고 조보라는 것은 그 보루대 있죠. 보루대 망을 보기 위해서 높이 탑처럼 쌓아 올린 건축물이 있죠. 그 건축물이 송궁에 있고 그리고 뒤로는 작은 또랑이 있어요. 이 항이 있고 나머지는 평지다. 나머지는 특별한 것이 없죠. 그런데 화재가 한번 발생하였다고 그러네요. 그 이유는 송궁의 고루인데 해당되는 숫자가 산성 9자네요. 그런데 구자 하나로만 봐서는 화재가 났다는 걸 알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 구자에 해당되고 그러니까 구자에 해당되는데 여기 향성 6자까지 이렇게 조합해서 같이 해석을 하면 더 정확한 해석이 됩니다요. 편자주요. 편자주는 제가 만든 주입니다. 참고적으로 이게 그 유은승 선생의 사례집은 이렇게 그 어떤 이유가 너무나 이게 간단하게 써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공부하는데 조금 어려움도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우리한테 그 어떤 문제를 제시해주는 스스로 이렇게 푸는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줬다고 좀 좋게 해석할 수도 있죠. 사문에 지금 3자가 여기 있기 때문에 향성 3자가 있는데 그 해당 방향에 작은 또랑물이 흐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문에는 경제적으로 윤택했다고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런데 그리고 풍수지리에서는 도로도 물로 간주해서 해석한다고 그랬죠.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물이라는 건 항상 움직이죠. 그렇기 때문에 물뿐만 아니라 모든 동상은
물로 간주합니다. 다만 실제 물은 우리가 진수라고 그럽니다. 진수. 반면에 여기에서 이 항자가 잘못되어 있네요. 이게 이 삼수변이 있으면은 골목길이 아니고 말하자면 또랑에 해당됩니다요. 깜빡 실수했습니다. 이게 그냥 삼수변이 없으면 골목길인데 이것은 도랑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가수가 아닙니다. 다만 여기 삼수변이 없을 경우에는 골목 항자인데 도로도 물로 보고 그 물은 가수로 봅니다. 그래서 진수보다는 이 도로 같은 경우에는 가수로 보기 때문에 큰 부자는 아니더라도 소부의 상은 될 수가 있어요. 다음에 손궁을 보는 이유는 좌궁, 중궁, 향궁을 위주로 보되 특별한 궁은 항상 본다고 그랬죠. 근데 여기에서는 손궁에 아까 보루가 있다고 썼죠. 그래서 이 손궁을 보는데 손궁에 있는 숫자가 사문에 지금 구자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가 흉상으로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해석을 하는데 구는 본래 구자화 해가지고 오행으로 화의 속성이 있죠. 근데 좀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는 그 옆에 있는 향성 육자, 육자와 조합해서 해석을 하면 흉사, 절사, 화재, 혈광은 사고로 해석하면 되고요. 또 불효자 이런 여러 가지로 해석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왜 화재로 발생한 이유는 손궁의 운반이 이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하고 그러니까 구자는 화고 이자는 본래 선천으로 보면은 이칠화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칠화, 여기는 일육수, 동쪽은 삼팔목, 서쪽은 사구금 그러죠. 그랬을 때 이 이자가 후천으로 이 이자가 후천으로 보면 토이지만 선천으로 보면 화이기 때문에 화인데 이 이자가 단독으로 있을 때는 토로 보지만 구자를 만났을 경우에는 이 이자는 체는 이토이면서 용으로 볼 때는 이칠화해서 이자를 화로 봅니다. 그래서 화하고 관련된 숫자가 이렇게 두 개가 있죠. 그런데 또 사자는 소는 사고, 근데 이 자체가 사자 아닙니까요? 이걸 갖다 이제 원단반이라고 그러죠. 또는 그 낙서에 여기가 사자죠. 사자는 이 구화를 목생화를 시켜주고 있죠. 그런데 이 목에 해당되는 숫자가 또 삼자도 목인데 삼목은 큰 나무를 말하고 사목은 작은 나무, 예를 들어서 화초 또는 담쟁이 넝쿨 이런 걸 의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자는 불을 일으키는 예를 들면 불쏘시개 같은 역할을 하고 있죠. 그리고 또 이 육자를 갖다 극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 손궁 자체가 특히 이 9하고 2, 4, 뭐 이런 숫자들이 이 화재와 관련된 숫자이기 때문에 이 집에서 화재가 한번 발생했다. 이런 결과가 있네요. 요 대목은 읽어보시면 바로 알 겁니다. 오늘은 1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어서 또 만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